자, 인간의 몸은 뭡니까? 이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외면의 문제다. 외면. 자,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인간의 내면의 문제죠? 자, 내면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외모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아 정체성 밑줄, 그 외모를 통해서, 그게 몸의 문제겠죠? 우리의 외면이니까. 그 다음 뭐와 뭐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규정하느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말뿐만이 아니라 또 행동이라는 것. 나의 말, 그죠? 그 다음에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통폐합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육체적 활동을 중시하는 게 몸이다. 그런데 정신적 활동을 중시한다. 요거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네요. 별표 하나. 자, 인간의 몸은 기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옆에다 잠깐 뽑아가지고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이 등장했던 철학자고, 데카르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데카르트는 근대의 합리론자입니다. 합리론자로서 데카르트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뭐였을까요? 인간의 합리성이 발휘되는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존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그래서 주범 그 덩크 주시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꼭히 또 에르고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그리고 합리성을 발휘하는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빨간 펜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뭐가 됩니까? 기계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그 유명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기계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동물 기계론 밑줄, 동물 기계론 밑줄,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근대적인 합리론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밥 먹고 있는 강아지를 발로 뻥 쳤어요. 근데 친구가, 야, 왜 그래? 강아지를,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애완견을. 이게 뭐야, 강아지야, 이게 기계지. 동물 기계론.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기계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요, 결국 뭐예요? 뭘 중시한다? 그렇죠. 내면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치우쳐진 거죠. 뭐의 내면, 즉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데카르트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쓰여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면에 치중하는 건 향락주의가 될 수 있다. 왜요? 지나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경우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떠오르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오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면에 너무 치중하면 금욕주의로 흐르는데요. 육체적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볼게요. 몸과 마음 둘 다 이 함께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왜 넣어놨냐면 교재를 만들면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죠. 뭡니까? 몸은 마음을 품고 있는 터전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외면에만 너무 지나친 그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를 선생님이 구성해 놓은 이유는 양쪽을 다 아주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